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에서 자꾸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까 하는 고민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실버타운을 떠올리시겠지만,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그려보는 노후의 모습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깔끔한 시설과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식단으로 식사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과연 내가 원했던 노후인가 하는 의문 말이죠. 이런 답답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모한 도전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답게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바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겪다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박정희님은 74세의 전직 교사로 은퇴 후 처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 상담도 받아봤죠.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준비했던 돈을 장기 유럽 기차여행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며 말렸지만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화로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보다 하루하루 새로운 설렘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어떤 풍경을 만날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고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당황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여행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노후의 삶을 한 가지 틀로만 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버타운이든 여행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 노후를 어디서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죠. 그 다음엔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타입인지 성향을 파악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올바른 선택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문제지. 노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하는 선택을 포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후 선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은 보증금과 월 관리비 구조가 복잡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해외 거주나 크루즈 같은 선택은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있는 실버타운 한 곳의 경우 보증금이 3억 원에 월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죠. 반면 동남아시아 장기 크루즈나 해외 거주의 경우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신 분이 계십니다. 이수현님은 72세의 전직 회계사로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은퇴 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작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동남아시아 장기 크루즈 생활을 시작한 거죠.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고 합니다. 집도 팔고 크루즈라니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회계사답게 꼼꼼히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때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을 합쳐서 한 달에 평균 35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1년이면 4,200만 원이죠. 그런데 크루즈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지출을 계산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루즈 이용료와 각종 경비를 모두 합쳐도 월 평균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30% 이상 절약된 셈입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크루즈에서는 세 끼 식사가 모두 포함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돼요. 별도로 외식할 일도 없고 교통비도 들지 않죠. 무엇보다 매일 다른 도시에 도착하니까 쇼핑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도심에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선택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비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당장은 적게 드는 것 같아도 매달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연금 등을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실버타운, 해외 거주, 장기 여행 등 각각의 옵션을 비교 분석해 보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 자산으로 가능한 노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세요. 연금이나 임대 수입 등 정기적인 수입과 예상 지출을 월 단위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 비용, 해외 거주 비용, 장기 여행 비용을 표로 만들어서 5년, 10년 단위로 비교해 보세요. 숫자로 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모든 일상을 챙기는 일이죠. 장 보러 가기, 식사 준비하기, 집 청소하기, 병원 다니기.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체력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체력 저하도 한몫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내 몫이 되고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가죠. 그래서 노후에는 편리한 지원 체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현명해요. 문제는 이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김영옥님은 76세의 전직 약사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마포구의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건강은 나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보기와 요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장 보러 나가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약사로 일할 때는 바빠서 못 느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이런 일만 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몸이 아플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약국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장기 크루즈 여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이라니 나 같은 할머니가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크루즈에서는 세 끼 식사가 모두 제공되고 객실 청소 서비스도 있고 간단한 의료진까지 상주한다는 거였거든요.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지내면 되는데 굳이 배에서 살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3개월짜리 체험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세팅된 조식이 기다리고 있고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객실은 매일 정리해주고 세탁물도 맡기면 깨끗하게 돌려받죠. 무엇보다 몸이 아프면 바로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3개월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혼자서 모든 걸 챙겨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2년째 크루즈 생활을 이어가고 계세요. 집에서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편해요. 하루하루가 여행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매일 다른 경치를 보면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크루즈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거주 공간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서비스 패키지를 누릴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 청소, 의료 지원 같은 일상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내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요리인지, 청소인지, 장보기인지, 아니면 건강관리인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3가지만 정해두세요. 그러면 어떤 노후 생활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분명 편리합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나?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답답함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마다 노후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편안한 정착을 원하시고 또 다른 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시죠. 문제는 안정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행복하기 어렵지만 지나친 안정은 오히려 삶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겪다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분이 계십니다. 최성호님은 71세의 전직 공무원으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했죠. 하지만 2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이 똑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침 운동, 식사, 휴식, 또 식사.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편하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두 분은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나와서 전 세계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며 살아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좋은 곳 놔두고 왜 고생을 사서 하냐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태국의 치앙마이였습니다. 한 달짜리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떠났죠.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언어 소통도 어렵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잠자리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현지 사람들과 어설픈 영어로 대화하고 전혀 몰랐던 문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알차게 느껴졌어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너무 짧더라고요. 그렇게 치앙마이에서 한 달을 보내고 다음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동남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살고 계세요. 정착은 편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매일 행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생각하면 잠들기 전부터 내일이 기대돼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억에 남아요. 사진첩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노후를 안정과 자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은 안정적인 베이스에서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여행을 다니는 방식도 있어요. 아니면 평소에는 실버타운에서 지내다가 계절마다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먼저 내 노후 목표가 안정인지 자유인지 한 단어로 정리해 보세요. 솔직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보고 싶은 도시나 나라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여행으로 체험해 보세요.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보일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이 때문에 자꾸 망설여지시나요? 사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마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나이는 정말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물론 체력적인 한계나 현실적인 제약은 분명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모한 모험을 떠날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도를 미루곤 합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도전은 삶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젊을 때의 도전이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면 나이 든 후의 도전은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몸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정미자님은 82세의 전직 간호사로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 오셨어요. 젊을 때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나이 들어서는 가족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80세 생일을 맞으면서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패러글라이딩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순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82세에 무슨 패러글라이딩이냐, 다칠까봐 걱정된다는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안전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습소에서도 나이 때문에 조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건강 상태와 의지를 확인한 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본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서 시뮬레이터 체험,
그리고 마침내 강사와 함께하는 텐덤 플라이트까지 총 3개월의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드디어 82세 생일 당일 실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평생 땅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착륙한 후에는 감격해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82년 동안 살면서 그때만큼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다양한 체험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번지 점프에도 도전했고 올해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계세요.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생기가 넘치세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활력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갇혀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게 꼭 극한의 스포츠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글을 쓰는 것. 이 모든 게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멋진 도전들입니다. 실제로 나이 든 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많아요. 6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분, 70대에 외국어를 배워서 통역사가 된 분, 80대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책을 출간한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든 크든 원하는 도전을 하나 정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당장 내일 화방에 가서 스케치북과 연필을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도전을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정해서 이번 주 안에 실행해 보세요. 또한 버킷리스트를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가능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노후는 누가 대신 설계해 주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이든 크루즈든 해외 거주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길이든 결국 선택은 내 몫이죠.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정과 자유 사이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직접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만난 분들처럼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도 분명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